만약 너희가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면 좋은 여성과 결혼하라. 2번, 3번, 4번도 좋다. 그러나 그들을 모두 공평하게 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한 여성을 만나거나 너희 오른손이 소유케 하라. 그것이 너희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는 적합한 방법이다. 하렘은 과거 오스만 제국 시절 황제인 술탄의 잠자리 상대인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던 장소입니다. 하렘이라 하면 사람들은 한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들을 모아놓은 장면을 떠올리며 이슬람권의 문란한 성문화와 연관시키기 마련이죠. 결과적으로 한 남자를 위해 여성들이 모여있는 장소인 것은 맞지만 하렘의 본래 목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렘이란 아랍어로 금지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슬람 율법으로 남녀가 함께 지내는 것을 금지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죠. 나아가서는 다른 이의 집에 가서 남자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 즉 금남의 구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던 우리나라의 과거 유교적 전통과도 크게 다르지 않죠. 아랍 튀르키예 지역의 전통 가옥에는 남성들의 구역인 셀람늑과 여성들의 구역인 하람늑이 구분되어 있었고, 당연하게도 이는 일반인들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술탄의 집인 궁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렘의 이미지가 지금과 같이 문란한 성적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쓰이게 된 것은 유럽인들의 지들 멋대로식의 해석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에 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문화가 있다더라, 이런 야만적인 행동들을 하더라 하며 자기들끼리 왜곡된 이미지를 역사에 남겨두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아예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문화권의 사회적 맥락과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왜곡을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소비하는 동시에 퇴폐적이고 비윤리적이라며 비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어느 문화권의 군주나 권력자들도 그러하듯이 오스만의 술탄 역시도 왕비뿐 아니라 후궁을 비롯한 여러 여성들을 거느렸고, 그 이유는 당연히 다른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군주의 대를 잇는 핏줄을 많이 생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다른 남성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한다는 건 역시도 인류역 사상의 공통점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 여성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뿐인데, 이 한 가지의 사실에 유럽인들의 지저분한 성적 상상력이 더해져서 퇴폐적인 집단 공간 같은 이미지가 생긴 것이죠. 막상 하렘의 운영 방식에 대해 들으신다면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의 후궁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제국인 오스만의 궁궐에 법도가 없을 리 만무하고, 하렘 역시도 합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었던 시설이니까요. 하렘 내에도 철저한 체계와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하렘 자체는 술탄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을 규율할 수 있는 사람은 술탄이 아니었죠. 하렘 내의 최고 권력자는 술탄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인 발리대 술탄이었습니다. 조선으로 치자면 대왕 대비마마 혹은 대비마마 되시겠습니다. 술탄과 잠자리를 하는 여인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여성들은 술탄과의 관계에 따라서 혹은 임신과 출산 여부에 따라서 권력과 지위가 순식간에 널뛰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렘의 여인들은 술탄보다도 그의 어머니나 할머니인 발리대 술탄에게 더 잘 보이고자 할 정도로 발리대 술탄의 권한은 하렘 내에서 막강했죠. 왜냐하면 술탄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이자 제국의 모후로서 발리대 술탄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술탄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고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술탄과 잠자리를 할 수 있는 횟수와 순서는 하렘 내의 지위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규율로 정해진 잠자리 이외에 술탄의 잠자리는 보통 발리대 술탄이 결정했습니다. 술탄이 원하는 여성이 있더라도 발리대 술탄의 결정이 그에 앞설 정도로 발리대 술탄의 입김은 막강했다고 하네요. 또한 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술탄의 후계자가 하렘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하렘은 언제나 권력투쟁과 암투회장이었고, 술탄의 자식을 낳지 못한 여성들이 하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발리대 술탄의 보호가 필요했죠. 특히나 권력 기반이 없는 여성이 술탄의 총애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여성은 그야말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때문에 발리대 술탄은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여성들을 공정히 대우하고 보호하는 한편, 외모뿐만 아니라 지혜와 인품까지 고려하여 자신의 뒤를 이을 제국의 모후 후보를 선택할 책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렘의 여성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철저한 지위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지위에 따라서 여성들은 술탄과의 잠자리 순서와 횟수,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렘 내에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하렘의 여인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렘에 갇혀서 술탄과의 잠자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노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상상했던 바와는 다르게 하렘의 여성들은 하렘에서만 갇혀서 생활하지도 않았고, 하렘을 생활터전으로 삼되 자유롭게 드나들며 자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황실에서 배정되는 용돈으로 쇼핑을 다니거나 자신만의 자선사업 등을 하는 여성들도 있었으며,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는 여성들도 있었다고 하죠.
하렘의 여성들은 단순한 술탄의 잠자리 상대가 아닌 모두가 차기 황후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학문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도 있었고 종교,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양을 쌓는 여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렘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자유로웠냐면 하렘의 여성들은 외부에서 자신의 손님을 하렘으로 초대할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금남의 구역이기 때문에 남자 손님은 데려올 수 없었지만 여자 손님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대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진귀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여성 상인들이 하렘을 많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술탄의 여성들이 한 곳에 모여 생활한다는 것만 제외하면 일반적인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죠. 또한 유럽인들에 의해 하렘의 여성들은 항상 실오라기만 걸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하렘의 여성들을 매춘부나 노예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실제 하렘의 여성들은 하렘 내 규율에 의해서 단정하고 귀품 있는 용모를 유지했고 품위를 지키기 위해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술탄이 직접 하렘에 행차하여 그곳에서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마다 자신의 지위에 따라 정해진 날 혹은 발리대 술탄이 정해준 날에 술탄과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용모를 정돈하고 술탄의 거처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하렘에는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동로마 세르비아 출신들이 많았고 왕족이나 귀족 등 소위 지체 높은 명망가의 여식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다양화되었다고 하죠. 오스만 제국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그리스인과 슬라브인이 많이 늘어났으며 동유럽 및 남유럽 출신들이 대다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아프리카 출신도 있었다고 하네요. 인종적으로도 당연히 아랍인뿐만 아니라 백인과 흑인까지 있었겠죠. 또한 초창기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평민이나 노예들까지도 하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부는 하렘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팔려다니던 노예였다고 하죠. 하렘에 들어오는 여성들 중에서는 전쟁을 통해 포로나 노예가 되어 팔려오는 여성들도 많았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의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세가 넓어질수록 더욱 다양한 여성들이 하렘으로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하렘 내에서 출신 지역이나 인종 등의 배경으로 차별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황후나 후궁이 된 여인들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이들은 하렘에 들어가 생활하다가 술탄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귀족이나 외국에서 온 사신에게 시집을 가기도 했습니다. 원래 신분이 무엇이었든 간에 하렘에 있었다는 것 자체로 술탄의 여자가 될 만큼 교양있고 지혜로운 여성이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술탄의 자식을 낳는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하렘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이 장성해서 다른 지방에 갈 때까지 아들과 생활했다고 합니다. 술탄의 아들들은 각자 다른 지방에서 생활하다가 술탄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돌아와 서로 죽고 죽이는 쟁탈전을 벌였는데 아들의 황위쟁탈전 결과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하네요.